안녕하십니까. 미사고등학교 교무부장 천광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미사고등학교 고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고등학교 교장 주부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사고등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명문학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진학 선택에 참고할 저희 학교 특색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학 수시 모집,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충실한 대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교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즐거운 학교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공부 능률도 오릅니다.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본교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학급 간 스포츠 경기, 아침 등굣길 음악으로 맞이하기, 시험기간 격려 물품 전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미사고 진학,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미사고에서 만나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at 미사 하이스쿨. 다음은 단연간 진학 진로 지도를 해주신 입시의 달인 윤수진 선생님께서 본교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대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미사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윤수진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대입 전형의 이해와 미사고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입 전형의 이해와 미사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부모님들과 아니면 학생들 모두 미사고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대학 진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미사고 대입 전략을 설명하면서 미사고 선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대와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교육도 기초적 소양 함양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실 수업 및 평가 체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운데 표를 보시면 교과, 그 안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며, 보통교과 안에서 1학년이 입학하며 모두 같이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대한 교과에 대한 폭이 다양하게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일종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2015 교육과정에 의해서 일반 선택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과
진로 선택에서 진로 영어, 지구과학, 융합과학, 수학과제 탐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예상해본 루트가 되겠고요. 이와 달리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아까 경제를 희망하는 학생과는 좀 다른 부분에서 고전과 윤리, 고전 읽기 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루트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교과를 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고교 학점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위학교에서 2015 교육과정에 충실한 선택 과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설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설이 가능하고 이것을 수업을 들으면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면적으로 도입되기에 앞서 저희 미사고에서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작년에 선정되었고요. 올해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24학년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4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고교 블라인드와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16개 대학 이상에서 수능은 40% 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은 폐지가 될 예정이며 오히려 사회 통합 전형은 도입되고 법제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2015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이 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대입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대입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시작되는 대입제도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나 수능은 그 전의 상황으로 치르게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2022학년도부터는 고교 학점제 도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수능의 출제 범위 및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 30% 이상은 대학 자율이며 수능 위주 전형은 30% 이상을 할 것을 개편되어 있고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EBS 연계율은 50%로 간접 연계될 예정이고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간소화되거나 폐지가 될 예정이며 교사 추천서 역시 폐지, 적성고사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입전형 표준화 체계는 4+2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고요. 정시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수시는 4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학생부 위주 전형에 교과와 종합전형 2개가 있고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4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2개가 있기 때문에 4+2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100% 반영 혹은 교과와 출결 봉사를 포함한 비교과를 포함한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로 1단계를 선발한 후에 2단계와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부와 면접, 학생부와 서류를 한꺼번에 일괄로 평가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단계형이 있습니다. 1단계 학생부 혹은 자기소개서를 의미하는 서류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고 그 합격생 중에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1단계에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포함하지 않고 면접 100으로 실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일괄 합살 전형으로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하는 전형이 있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으며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학생부만으로 평가하는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포함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시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고 있는 2021학년도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24.8%에서 22.9%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수능 위주의 전형은 20.4%에서 21.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앞에 표에서 보시면 사실 교과전형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 지역 15개 대학입니다. 서울 지역 15개 대학의 내년도 2022학년도 선발 인원을 보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53% 정도를 뽑고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3724명 모집에 5770명을 뽑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맨 위에 보이는 표처럼 이러한 영역들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가를 대학에서 할 때에는 아래 나오는 것처럼 교과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한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가 모두 연계되어 능동적인 구조 안에서 학생을 평가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전형의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보시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2024학년도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생활부 기록 방식도 변경이 됩니다. 과목당 500자를 기록하게 되는 교과 세부 활동이 있고요. 자,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율 500자로 축소된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동아리에 달라진 점은 정규 동아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 동아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아예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으며 소논문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앞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교과활동에서 교과 선생님께서 기록해 주시는 과목별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대학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모든 대학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서류의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학교의 70%,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얼마나 학업적으로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보면 그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재작년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1학년 때부터 매우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던 거고요. 수학, 과학 성적이 좀 저조했고 대신 노력하여 1등급으로 유지했고 그것을 이제 성적을 1등급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교과 시간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과학을 비롯한 관련 교과활동, 독서를 열심히 했다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교내 수상은 학교 생활기록부 세 쪽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했으나 본교 교육과정에서 설명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닌 교과 체험, 교과 심화활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 세특은 전교과 교사들의 관찰과 평가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자, 심리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심리학 과목에 대한 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유일하게 외부 활동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경기 꿈의대학에서 강의를 선택하여 듣고 그 부분을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와 달리 이제 2023학년도 대입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지금 현재 29%에서 40%로 확대될 예정이고 대입 구조를 학생부 전형과 수능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능 대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의 축소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학교 학습과 학교 생활의 균형이 맞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사고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 미사고등학교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미사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입학할 때 당시의 내신과 그 학생이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사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의 신설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시작이라기보다는 90점에서 120점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미사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수학한 결과 3년 후에 진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점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은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여 1.2의 내신을 받았고요. 경인교대, 진주교대, 한양대를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또한 170점 이상에서 130점 이상 그 사이의 중학교 내신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인서울권에 있는 서강대를 비롯하여 국립대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90점에서 120점대의 중학교 내신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처음에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미사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찾고 꿈을 찾아 충청권 4년제 대학까지 혹은 수도권의 2, 3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졸업생 기준 206명의 상황을 보시면 작년과 다르게 첫 해와 다르게 중학교 내신이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0점 이상의 학생 4명이 입학했고 이 학생들은 1.27에서 1.45의 내신을 받으면서 한양대, 중대, 경희대, 서강대를 비롯한 전남대, 경상대의 수의과에 붙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한 1.3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서울대 심리학과, 이대, 한양대, 한국외대, 경희대를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170점대에서 180점대 이상의 학생들과 140에서 160점대 이상의 학생들은 미사고등학교에서 1.44의 내신에서 3.8까지의 내신을 받게 되었고요. 그 학생들이 이룬 합격의 결과는 제주교대를 비롯해서 한국외대, 홍대를 비롯하여 국립대학까지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100점에서 130점 이상의 중학교 내신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 역시 미사고등학교에 와서 2.87부터 5.8까지 다양한 내신 성적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좋은 전략을 세워 명지대, 춘천교대, 단국대를 비롯한 인서울권의 대학과 충청권의 4년제 대학, 수도권의 2, 3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진학 전체 현황입니다. 자, 서울, 경기, 국립대는 136건의 합격 건수가 있고요. 자, 지방 4년제는 127건, 2, 3년제, 간호학과는 전문대도 4년제입니다. 간호학과 모두 포함하여 265건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9학년도 대학 진학에서 서울, 경기, 국립대의 136건은 자,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서울대를 비롯하여 전남대, 경상대 수의학과에 합격을 이루었고요. 한양대를 비롯하여 교대 합격생이 나왔고 이화여대를 비롯하여 인서울대의 합격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 졸업생입니다. 자, 2019년 3회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화된 내신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0, 180, 170부터 해서 120점이 가장 마지막 커트라인 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일단 190부터 120점대까지 옆에 학생들의 내신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 인서울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0점 이상의 학생들은 1.0부터 3.1까지의 미사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룬 대학의 합격은 경인교대부터 한국성서대 간호학과까지 있습니다. 180점 이상의 중학교 내신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1.5에서 2.7까지의 미사고등학교 내신을 받고 이 학생들은 고려대부터 연세대 원주까지 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점대 이상 1.4에서 3.5까지의 내신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역시 고려대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까지 합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160점 이상의 학생들입니다. 내신 3.9에서 4.5의 미사고 내신을 가지고 광운대부터 남서울대까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150점 이상의 중학교 내신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3.2에서 5.6까지의 내신 등급을 받았고요. 국민대를 비롯해서 백석대까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아랫라인입니다. 128에서 149점으로 중학교 내신은 시작했으나 미사고에 와서 3.9에서 6.8까지의 내신을 보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서울에 있는 숭실대를 비롯해서 우석대까지 합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졸업 3회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진학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국립대 그 전 선배들은 136건이었고 2020학년도 작년 졸업생은 146건으로 훨씬 더 많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는 예체능 분야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미사고 내신 2.23에서 2.80의 학생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고요. 세종대 홍익대 합격했습니다. 4.0에서 5.73의 내신은 한경대와 대진대, 음악은 나사렛대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고요. 자, 체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1에서 6.5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자, 정시입니다. 자, 정시까지 끝까지 노력한 결과 숭실대에 합격하고 6.14의 내신을 가지고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역시 정시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건국대, 한양대, 가천대를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학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의 우수한 결과는 미사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신 1.3은 1.0에 비하면 사실 좋은 내신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요구하는 최저를 선택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택한 결과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까지 합격을 하고 서울시립, 건국대 1.39, 1.78이라고 하는 사실 내신의 성적은 서울시립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하남 관내에서 매우 드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 미사고 학생들은 1.78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서울시립대와 성신여대를 합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서 미사고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2020학년도에 가면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1.7의 학생들은 경희대, 외대, 국민대, 숭실대, 동국대까지 합격함은 물론 1.9에서 무려 2등급대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건대에서 한양대, 에리카까지 합격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최저를 포함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는데요. 내신 성적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1.4이고요.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1.4의 성적은 고려대 합격하기에 쉬운 성적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여 수능 최저까지 끝까지 공부하여서 고려대 합격을 이뤄냈고요. 중앙대 같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서울시립대, 연세대, 원주, 을지대, 자, 심지어는 3등급대의 학생이 용인대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저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종합전형 중에 학과를 선택을 잘하거나 전형의 선택을 매우 잘한 경우 전략을 잘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 내신 2.35에 인서울의 성신여대, 2.62에 인서울의 명지대, 그리고 춘천교대까지 합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요. 자, 2.7까지 받은 학생이 건대, 광운대, 단국대, 용인대, 명지대 모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2020학년도에는 역시 학과 선택 및 전형 선택을 잘한 경우에 2점대 등급도 역시 인서울을 모두 합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신 성적이 더 내려가서 3.2, 4.2 등급의 학생들도 인서울의 명지대를 비롯하여 삼육대, 건국대의 글로컬 캠퍼스까지 합격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미사고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울대학교의 합격은 대학 입시 기준에 맞추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는 종합전형을 비롯한 교과전형에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서울대 합격을 비롯한 입시의 결과는 다른 대학의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아우러져서 작년 2020학년도는 이제 감히 신흥 명문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욕심내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사고는 이렇게 우수한 대입 성적을, 대입 진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사고의 대입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변화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전형 구조 개편,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수능 체제도 개편하겠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위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미사고입니다. 자, 모든 전형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면 동그라미 빨갛게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가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도 역시 교과가 중요합니다. 논술, 교과 역량 중요하고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역시 교과입니다. 자, 따라서 대입 전형의 본질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모두 학교의 교과에 달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학 입시 제도는 아무리 변화를 하고 항상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걱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교과 수업을 중시하고 교과에서 확장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미사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학교 내신 대비 대입에 성공하는 합격률이 매우 높았음을 보셨죠? 자, 그러면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자, 미사고의 교육과정은 과연 어떠했길래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사고의 교육과정은 외부로부터 제2회 저희가 2015년 개교인데요. 2016년도부터 수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회인데요. 2016년도 창의적 교육과정 우수학교이고 제2외국어 교육 우수학교이며 더 좋은 일반고 우수학교, 또한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급 문집 만들기 우수학교, 더 좋은 일반고 2018년도에 우수학교, 그리고 2019학년도에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 및 경기 꿈의 대학 거점학교 선정까지 외부에서 이미 많은 표창을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이런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함께 채우고 함께 오르고 함께 키우며 희망의 싹을 틔우자라는 것이며 창의성 오름, 인성 채움, 열정 키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사고의 교육 과정은 교과와 비교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교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교과는 당연히 내신으로 표현되는 교과 성적이 있고요. 그 성적을 학생부에 반영해주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부를 기재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요. 공정성에 의해서 글자 수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앞에서 잠깐 보셨을 건데요. 그에 따라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사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이어서 교과 심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내용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고의 다른 점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행하는 수업, 그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록을 일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교과 심화 활동은 3년 동안 교과별로 연속성을 지니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교과 수업 부분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 수업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 교사들이 협의한 후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거나 토의 토론 수업, 협동학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배움 중심의 수업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프로젝트 수업인 경우에는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최소한 4번에서 5번의 상황을 가지고 수업 밀착형 과정평가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3년 동안의 연계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영어 교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교과 나눔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역사 교과 온고지식 역사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리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교과 역시 빅싱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교과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요. 과학기술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교과 역시 감성인 프로젝트, 미술, 체육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과입니다. 일본어 교과에서는 통통 프로젝트를 통하여 언어, 문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과는 푸푸가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중국어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과가 3년 동안의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미사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국어교과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실제 사례로까지 연결지어 설명하겠습니다. 국어교과는 미사오름 인문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에 인문학의 첫걸음으로 신앙송 콘서트를 비롯하여 2학년에 주장과 토론, 스토리 앤 스피치, 작가 작품론을 통해서 인문학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고 3학년에 올라와서 인문학 글쓰기와 관심평론, 북두드려 세상 열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문학을 꽃피우고 인문학을 펼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국어교과의 3년 동안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학년별로 교과 수업에서 이 심화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어떻게 진행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 글쓰기의 관심 평론을 진행하는 3학년에서는 먼저 교과 수업 시간에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평론의 의미와 방법 등을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로 교과 체험에 앞서서 인문학 글쓰기에 해당하는 논술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화된 인문학 글쓰기와 관심 평론에 도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업을 먼저 하고 평가를 통해서 기초 실력을 다진 다음에 교과 심화 체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학생들을 관찰해서 기록하기만 하면
교과 세특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지 않은 전부 다른 교과 세특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2017년도 학생들의 교과 세특이 되겠습니다. 관찰을 통한 학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업에 대한 관심사, 지적 호기심, 그리고 교과 시간에 어떠한 탐구 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수업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된 상황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등급의 학생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닐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등급의 학생 마찬가지로 모두 다 다른 주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와 연계지어서 활동을 하고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2등급 학생보다 3등급 학생이 더 열심히 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등급 학생입니다. 여태까지 기록한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교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6등급, 7등급 학생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글쓰기를 하고 탐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미사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국어과입니다. 미사오름 인문학 프로젝트, 인문학의 꽃피움의 과정이고요. 관점을 정해 논리적 글쓰기와 융합적 사고 해결하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점으로 두었습니다. 학생 참여와 배움 중심 수업으로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에서 관적 융합 논술, 주제별 프로젝트, 비평문 쓰기를 진행하고 평가는 논리적 글쓰기와 주제 도출 과정의 평가 요소를 지필평가의 서술형과 관점 논술, 융합 논술의 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서의 과정 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한 교과에 올해입니다. 2020년도 500자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록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찬반 의견을 정리하는 논술을 하기로 했고 현안을 분석하는 논술을 하기로 했으며 관점을 분석하는 논술평가가 있었고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3학년이다 보니까 진로와 연관되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제별 프로젝트를 보시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스스로 품는 의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학에서 원하는 지적 호기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은 논문 자료도 읽고 독서도 하고 심층 자료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학까지 모두 아우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업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전염병의 역사까지 고찰하여 문명의 모델을 제시하고 신문명의 모델을 제시함을 토대로 언어에 대한 관심을 문명과 연결지어 인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토대로 과학까지도 연계하여 융합하고 통섭적 사고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하는 과정을 옆에서 조언하고 같이 조력하고 고민하고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2019학년에도 마찬가지로 500자였고요. 이 부분도 이와 같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은 그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결 방안도 제시해보고 이러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8년도, 2019년도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이 일반고에서 교과 세특을 기록을 잘 해주지 않는다. 모든 학생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미사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자, 그러한 우려와 전혀 상관없이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교과 세특의 충실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사고 교육과정의 교과를 알아봤다면 비교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교과가 아닌 영역은 없지만 내신 성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 비교과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고등학교는 이 안에서 독서, 주제탐구, 논문 탐색 등을 통하여 자, 교과에서 심화된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육과정에 따라 서울대 합격생의 과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수한 성적으로 시작하진 못했으나 3학년 1학기까지 최상의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수능은 자, 모든 교과 2등급 이상 6을 맞춰야 하는 서울대를 위하여 수능 공부에 역시 끝까지 매진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교과 활동, 자, 교육과정에 따라 충실히 했으며 스스로 많은 고민을 통해 확장 활동을 위한 비교과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최종 학생부 분석을 교사와 학생과 심도 깊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영역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의 적합성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교과와 교과에서 심화 확장 활동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은 독서를 하였습니다. 그릿이라는 책을 통해 수많은 그릿들의 패배와 자, 이런 무력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학습 분위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관심 평론을 작성합니다. 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가치학습 여부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 탐구를 실시하게 되며 자, 이를 위한 논문 탐색 활동으로 본인이 심리학 중에서도 사회 심리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죠. 탈북과 다문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부적응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탐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반고와 특목고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미사고의 상황을 보시면 특목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화 활동이 자,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여기에서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일반고에서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5개 학교에 모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고려대 합격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우수하게 시작을 하다가 자, 중간에 슬럼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2.28까지 사실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자, 열심히 노력하여 최종적으로 1.51에 이제 고3 1학기 성적까지 마무리하고 전체 내신은 1.4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적을 가지고 고려대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학교 추천 2 전형이 있고요. 서류로 1단계 합격을 하고 난 후에 2단계에 면접이 있고 그리고 최저 전형을 맞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겠다라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학교 추천 2 철학과에 지원하고 최초 합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합격한 학생의 교과 심화활동 확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독서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관점의 변화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문학과 철학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냈고 철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맥락을 맞추었습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독서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의 해결 방안을 고찰하는 평론을 작성하고 서양 실존주의와 동양 도가의 연계성까지 주제 탐구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까지도 논문 탐색을 통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하는 학생들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인지로 찬스를 만들어 합격하는 사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에서 시작한 상황의 학생은 자,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 국민대, 성신여대,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합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분석적 전략을 통해 내신 3.2의 학생이 인서울의 명지대, 덕성여대, 국립대의 강원대까지 합격하는 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과 심화활동의 확장활동으로 국립 강원대 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의 사례를 간단하게만 보시겠습니다. 내신은 3.7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 3.7의 내신으로 계속 이어졌어도 강원대학교 합격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이었고요. 자, 1학년 때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성적에서도 올리고 교과 우수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서 진로와 관련지어 심화활동으로 확장하는 상황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경영회계학부에 합격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 미사고등학교의 대입 진학 현황과 그러한 우수한 진학 현황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미사고등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그로 인한 학교 생활기록부의 풍부한 기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실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미사고등학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고교 교육 중심이고 교육과정 중심입니다.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교육 환경은 차별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4학년도 40% 이상 정시 확대로 인하여 일반고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공부 본질을 충실히 하면 40% 이상의 정시 역시도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다가 수시 60%가 존재하므로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축소되는 부분도 학교 교육과정의 강화이며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고교의 유형도 아니고 그 학교의 진학 실적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성찰을 통한 나의 학습 태도, 성향, 성적,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일반고와 자사특목고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고는 내신 성적이 유리할 것이다. 자사특목고에 비하면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쉽거나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사고 역시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교과 추천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반고의 학생들은 최상위권의 내신 성적을 얻는다면 추천을 훨씬 더 여러 건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사특목고에 비하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사특목고는 과목별 이수 단위가 일반고에 비해 자율성이 있고 심화 전문 교과를 운영하므로 훨씬 더 대입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고, 특히 미사고에서는 선도학교 운영과 더불어 클러스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며 1학년 진로 집중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사특목고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교과 활동이 오히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자사특목고에 비하면 훨씬 더 비교과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 학생부 관소화 개편에서도 공정성의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내신 관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성장의 과정이라 여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일반고를, 특히 미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사고를 선택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진학 실적과 진로 적성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의 과정을 기록하여 좋은 대학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미사고의 상황입니다. 자, 2019년 20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자, 4년제 258건, 서울교대 국공립대학은 95건, 경기 대전 강원권은 99건, 자, 2, 3년제는 275건이라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 작성 부분을 보시면 2015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 경기도 교육감의 표창을 다수 받은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계열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개설이 많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 연계 진로 교육과 진로 심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미사고는 자, 창의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일체화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교과 심화 활동을 3년 동안 연계성 있게 프로젝트로 운영하면서 내신에서도 신뢰도가 높고 교과 세특의 기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부하고 학생 특성에 맞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과적인 측면에서도 주제 탐구 활동을 비롯한 학년별 특색 활동, 그리고 교과별 독서 수업과 토론 활동으로의 연계, 진로 작성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의 구성처럼 경기도 교육감 수상에 빛나는 비교과 활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미사고등학교의 자랑입니다. 인성을 채우고 창의성을 올리고 열정을 키우는 것이 미사교육이며, 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진행하며 평가하여 기록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는 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과에서 머물지 않는 확장과 심화 활동, 그리고 비교과 활동까지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자, 일회성의 평가가 아닌 과정평가, 성장 참조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록은 성장의 과정이 담긴 학생만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음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미사고를 선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미사고는 머물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교과 심화 과정을 해마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회성이 아닌 4회, 5회로 이루어진 활동 중심 프로젝트, 주제 탐구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까 모색합니다.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비교과 연계 활동까지 전개하며 교과 중심 동아리, 교과 심화 방과 후, 교과 활동 중심 대회 등 자, 다양한 부분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자, 기록 부분입니다. 자, 글자 수의 축소로 종합 의견도 중요해졌고 교과 세특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활동을 소개하고 동기, 그 안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록하며 평가하는 틀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꽃을 피우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다르죠. 저마다의 꽃을 피우는 교육으로 하남의 신흥 명문고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결과를 이뤄낼 현명한 학생들의 선택은 미사고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입시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이제 왜 미사고등학교를 와야만 하는지 아시겠죠? 2021년에는 미사고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미사고등학교 고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본교 교무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입시생 및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